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한 스터디 그룹의 대화 기록인데요. 개인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요. 개발자 커뮤니티에 대한 생각, 또 UI UX 개선 과정, 3D 모델링 기초, 게임 그래픽 최적화 기법, 심지어 히브리력까지 정말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기술적인 내용하고 또 개인적인 경험들이 잘 섞여 있는 아주 흥미로운 대화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대화 속에서 핵심 정보랑 좀 인상 깊었던 부분들을 뽑아서 여러분과 함께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그 개발자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재미있었어요. 특히 예술 분야에 계신 분이 보기에 개발자들이 좀 압축된 느낌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죠? 아, 네, 기억납니다. 그니까 주로 다른 개발자들하고만 교류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관찰이었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폐쇄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요. 그럴 수 있죠. 교류 범위가 좁다는 건 뭐 단점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동시에 그게 또 강한 유대감이나 아니면 끊임없이 새로운 걸 배우려는 그런 학습 문화로 이어지는 장점도 있다고 봤어요. 대화에서도 공부를 끝없이 하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런 점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IT 기술 활용해서 커뮤니티 활동도 활발하고요. 네. 자, 그럼 이제 기술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UI UX 개선 과정이 공유된 게 꽤 구체적이었어서 좋았습니다. 네. 그 게임 화면 개선하는 거였죠? 기존 화면에 있는 요소들을 일단 쫙 펼쳐놓고 네. 하나하나 다 꺼내놓고 보는 거죠. 거기서 이제 진짜 피어온 거 핵심 요소만 딱 골라서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그걸 바탕으로 피그마 목업을 새로 만드셨더라고요. 훨씬 깔끔해졌어요. 맞아요. 단순히 예쁘게 만드는 걸 넘어서 뭐 예를 들면 아바타끼리 부딪혔을 때 애니메이션 효과 같은 거요. 그런 인터랙션까지 고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실용적인 접근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3D 모델링 이야기도 나왔는데 설명이 되게 쉽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 네. 그 두 가지 방식 비교한 거 말씀이시죠? 첫 번째가 팅커캐드. 네, 팅커캐드. 이건 뭐 거의 레고 블록 쌓듯이 한다고. 맞아요. 기본 도형들을 막 조합하고 그룹화하고 뭐 상자에 원기둥 모장 구멍을 파서 합치면 구멍 뚫린 물체가 되고 이런 식이니까요. 아이들도 쉽게 쓸 수 있을 만큼 직관적이죠. 간단한 모델링에는 정말 좋겠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퓨전 360. 이건 조금 더 전문가용 느낌이었죠. 맞아요. 2D 스케치를 먼저 그리고 그걸 돌출시켜서 3D 영상을 만드는 방식이라고요. 네, 기능이 훨씬 강력한 대신에 조금 더 배울 게 많죠. 특히 중요한 개념으로 언급된 게 한 세 가지 있었어요. 아, 네. 그 히스토리 관리, 파라미터, 구속 조건.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셨죠? 쉽게 말하면 모델링을 더 똑똑하고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기능들이에요. 히스토리 관리는 작업 단계를 다 기록해서 나중에 수정하기 쉽게 해주고, 아, 그럼 뭐 잘못 만들어도 되돌아가서 고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파라미터는 치수를 변수처럼 관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둥 높이를 h라는 변수로 정해두면 나중에 h값만 바꿔도 연결된 모든 부분의 높이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거죠. 와, 진짜 편하겠는데요? 그럼 구속 조건은요? 구속 조건은 도형들 사이의 관계를 정의하는 거예요. 뭐 이 선은 저 선과 평행해야 한다. 이 원은 저 선에 접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요. 이게 있어야 정밀한 설계가 가능해지죠. 아하, 그렇군요.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복잡한 모델도 체계적으로 만들고 수정도 쉽게 할 수 있게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설계 자체에 어떤 적응성을 부여한다고 할까요? 그리고 이 두 프로그램 다 무료로 시작할 수 있다는 점도 좋고요. 네. 자, 다음으로 게임 그래픽 최적화 기술, 노멀 매핑 이야기도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이게 거의 마법 같다고 표현하셨는데, 하하, 네, 그럴 만도 하죠. 핵심은 아주 복잡하고 용량 큰 모델, 그러니까 하이폴리건 모델의 표면 디테일 정보를요. 네. 그걸 추출해서 훨씬 단순한 모델, 로우 폴리건 모델에다가 이미지처럼 입히는 기술이에요. 아, 그러니까 로우 폴리 모델인데도 겉보기에는 하이 폴리 모델처럼 막 디테일이 살아있게 보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컴퓨터는 계산하기 쉬운 로우 폴리 모델을 다루면서도 눈으로 보기에는 복잡한 모델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일종의 착시 효과인데 성능은 아끼면서 퀄리티는 높이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 노멀 맵 이미지가 약간 푸른빛을 띈다고 하던데요.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아, 네. 그게 표면의 방향 정보, 그러니까 법선 벡터의 XYZ 값을 이미지의 RGB 색상 채널에 저장하기 때문인데요. 보통 파란색 채널이
Z축, 즉 표면의 정면 방향 정보를 담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와, 색깔로 3D 방향 정보를 저장한다니 신기하네요. 네, 아주 영리한 방식이죠. 이 노멀맵을 입히려면 그 전에 UV 매핑이라는 걸 해야 한다고 했어요. 3D 모델을 2D로 펼치는 작업이라고요? 마치 오렌지 껍질 벗겨서 펼치듯이 2D 평면으로 만드는 건데요. 이걸 UV 맵이라고 불러요. 아, 지도처럼 만드는 거군요. 네, 그 2D 지도 위에다가 노멀 맵이나 다른 텍스처들을 그려서 입히는 거죠. 게임이나 VR 같이 실시간 렌더링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이 UV 매핑이랑 노멀 매핑 같은 최적화 기법이 정말 필수적입니다. 그렇군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독특한 개인 프로젝트 이야기도 있었어요. 히브리력이요. 아, 네. 우리가 보통 쓰는 그레고리력이랑 전혀 다른 달력 시스템이죠. 네, 뭐 니사널 이런 달 이름도 생소하고 연도 계산법도 완전히 다르다고요. 지금이 5783년쯤 된다고요? 맞아요. 그 복잡한 규칙 때문에 직접 구현해 보려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였죠. 네, 익숙하지 않은 체계를 탐구하는 그 과정 자체가 상당히 흥미로워 보였습니다. 그렇죠. 지적인 호기심이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스터디 그룹 대화 기록을 통해서요. 개발자 커뮤니티 문화에 대한 시각부터 시작해서 UI, UX 개선 팁, 또 3D 모델링의 두 가지 접근법, 게임 그래픽 최적화의 핵심인 노멀 매핑, 그리고 히브리력이라는 좀 생소한 주제까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을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네, 정말 폭넓은 대용이었네요. 특히 저는 그 퓨전 360의 설계 방식이나 노멀 매핑 같은 기술들이 단순히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도구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아, 어떤 점에서요?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그 사고방식 자체에 영향을 준다고 할까요? 이런 디지털 도구와 기법들이 우리의 문제 해결 능력을 어떻게 확장시키고 있는지 또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 건지. 아, 단순히 기술을 배운다기보다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도구들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을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네요.